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하스퍼를 떠나 LAFC로 이적하면서 정말 많은 화제를 낳았던 대한민국의 축구 아이콘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LAFC에서 데뷔전 경기를 치르면서 LAFC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현재 미국 현지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엄청난 찬사의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에 메이저리그 사커 득점왕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메이저리그 사커 이적은 사실 워낙 세계 최고의 무대인 프리미어리그에서 변방리그이자 스타들의 말년리그로 인식이 잡혀있기도 한 리그로의 이적인 만큼 좀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자면 손흥민 선수가 거의 놀러 갔다거나 편안한 말년을 보내러 갔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LAFC도 굉장히 시즌의 중요한 지점에 놓여있는 상황이고, 손흥민 선수는 팀의 마케팅적인 그런 부분 외에도 팀 전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영입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본인 또한 메이저리그 사커라는 무대에 온 것이 마냥 말년 커리어를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메이저리그 사커라는 무대에서도 우승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명확하게 일단 인터뷰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고, 손흥민 선수는 이때까지 보내왔던 커리어에서도 늘 그래왔지만 미국 무대에서도 팀의 우승을 위해 도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LAFC 입장에서 손흥민 선수의 합류는 마케팅적인 요소 외에도 실제로 많은 득점을 생산해낼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선수의 합류인 만큼 팀 전력 상승에도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영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에 메이저리그 사커 득점왕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마스 뮬러와 손흥민은 미국 리그에서 새로운 팀의 경험을 보탤 예정이다. 메이저리그 사커는 LAFC가 손흥민을 영입하며 또 한번 시장을 뒤흔들었고, 밴쿠버 화이트캡스에 합류한 토마스 뮬러 역시 리그의 스타 군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스타 군단은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즈 등을 필두로 한다. AI의 예측에 따르면 손흥민, 토마스 뮬러, 리오넬 메시 모두 2025년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시즌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손흥민과 토마스 뮬러 모두 플레이오프 진출권 안에 있는 두 팀에서 경험을 살려 기여하고 정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순위를 더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손흥민과 토마스 뮬러가 이번 2025 시즌 득점왕 경쟁에서 리오넬 메시와 맞붙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시즌 중반에 합류하는 만큼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분석에 따르면 두 선수 모두 남은 경기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챗GPT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토마스 뮬러는 메이저리그 사커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전까지 밴쿠버 화이트캡스를 위해 6골에서 8골과 8개에서 10개 도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손흥민은 6골에서 8골과 4개에서 6개 도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LAFC에 미치는 미디어적인 영향과는 별개로 팀의 중요한 심리적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리오넬 메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그의 득점 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10골에서 12골을 추가로 기록하고 5개에서 8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메이저리그 사커 MVP를 차지할 유력 후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손흥민, 토마스 뮬러, 리오넬 메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손흥민은 이미 LAFC와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에서 메이저리그 사커 데뷔전을 치렀지만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반면 독일 공격수인 토마스 뮬러는 아직 밴쿠버에서 데뷔전을 치르지 않았다. 리오넬 메시의 경우 근육 부상에서 회복 중이다. 메이저리그 사커의 정규 시즌은 오는 10월 18일에 종료된다. 현재 밴쿠버 화이트캡스는 서부 컨퍼런스 2위, LAFC는 5위로 밀려난 상태다.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인터 마이애미가 6위에 올라있다. 라면서 미국 매체인 올레에서 기존의 메이저리그 사커 최고 슈퍼스타인 리오넬 메시 선수와 최근 메이저리그 사커에 새롭게 합류한 손흥민, 토마스 뮬러 선수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는 기사를 냈고, 토마스 뮬러 선수는 남은 시즌 기간 동안 6골에서 8골, 8개에서 10개의 도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손흥민 선수는 6골에서 8골과 4개에서 6개의 도움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시즌은 현재 정규 리그 11경기만을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만약 6개에서 8골, 4개에서 6개 도움, 어림잡아 7골 5어시스트 정도를 기록하게 된다면 거의 경기당 공격 포인트 1개씩은 적립하는 씹어먹는 활약을 해줄 것으로 예상을 했고, 결국 이는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좋은 득점 페이스를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반 시즌을 치르면서 12경기 7골 정도의 스탯을 기록한다고 했을 때, 메이저리그 사커를 풀시즌으로 치러서 정규 리그 34경기를 모두 소화한다고 환산했을 때는 대략 20골 정도는 손흥민 선수가 넣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메이저리그 사커는 지난 시즌 크리스티안 벤테케 선수가 23골로 득점왕, 드니 무안과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즈 선수가 20골로 공동 2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번 미국 매체 예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다음 시즌인 2026 시즌에는 득점왕 경쟁도 노릴 만한 선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 사커는 지정 선수라고 해서 팀당 3명의 슈퍼스타들을 팀 스쿼드에 포함시키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메이저리그 사커 팀들이 DP 선수를 거의 공격진에만
집중시켜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포가 굉장히 자주 터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메이저리그 사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메이저리그 사커가 손흥민이라는 공격수를 막아내기에는 힘들 것이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야기는 스스로 써내려간다. 시드긱 스타디움 후반전 점수는 1대1, 양팀 모두 공간과 점유율 그리고 결승골을 노리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선수들의 다리는 무겁고 머릿속 아이디어는 어쩌면 그보다 더 무겁다. 경기가 60분을 넘어갈 즈음 관중석에 웅성거림이 일더니 곧 환호와 함성이 터져나온다. 왜냐하면 LAFC 역사상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사커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사나이 토트넘 하스퍼를 상상도 못한 영광으로 이끈 그 남자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들어서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순간이야말로 LAFC가 리그 최강으로 거듭나는 순간일 터였다. 리그 내 누구도 따라잡기 힘든 에너지를 얻는 순간 말이다. 손흥민이 61분에 교체 투입되자 오히려 시카고 파이어가 계속 기세를 올렸다. 잠시나마 경기를 장악하고 LAFC가 따라올 수 없는 속도를 냈다. 그리고 DP 윙어 조나탄 밤바가 70분에 골망을 찍는 환상적인 슈팅을 날려 위고 루이스를 넘겼다. 이대로라면 시카고 파이어가 엄청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며 2년 전 리오넬 메시의 메이저리그 사커 데뷔 이후 가장 기대를 모았던 순간을 망치는 듯 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다. 왜냐하면 시카고 파이어는 여전히 약간의 저주가 있고 손흥민은 여전히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기는 결국 골대를 맞힌 슛과 페널티킥이 이어지는 이야기로 흘러갔다. 드니 부안가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2대2가 됐다. 경기는 그대로 종료가 됐고 손흥민은 비록 전설급 데뷔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전설에 가까운 경기로 LAFC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손흥민의 LAFC 데뷔전 첫 30분에서 얻은 몇 가지 포인트. 손흥민은 대부분의 커리어를 안으로 파고드는 왼쪽 윙어로 보냈지만 2년 전에는 라인을 침투하는 중앙 공격수로 뛰며 뛰어난 시즌을 보낸 적이 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득점력이 뛰어난 인사이드형 윙어들이 자주 밟는 진화 경로이기도 하다. LAFC가 손흥민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팀의 경기 스타일이 공간을 활용하는 플레이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손흥민은 여전히 매우 빠르며 그 속도를 어떻게 언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이미 메이저리그 사커 최고의 왼쪽 윙어로 평가받는 드니 부안가가 로스터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포지션보다는 궁합의 문제다. 실제로 두 선수 모두 포메이션상 이름이 어디에 있든 왼쪽 채널에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이 두 선수가 가까이 있을 때보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호흡이 더 잘 맞을 가능성이 크다.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벌려나가는 장면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면서 메이저리그 사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너무나도 뛰어난 선수이고 손흥민 선수 옆에는 또 다른 파괴자 드니 부안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사커 무대를 손흥민 선수가 호령하게 될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미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 선수인 만큼 메이저리그 사커에서의 득점왕 이야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수준의 주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은 반 시즌을 치르기 때문에 득점왕이 힘들겠지만 다음 시즌에는 득점왕 자리에 도전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활약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